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성욕이 높다. 2024년 6월 예능 내 편 하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MC 한혜진, 박나래, 풍자, 엄지윤이 함께했습니다. 박나래는 이날 블랙드레스를 입고 스튜디오에 등장합니다. 풍자는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말했고 엄지윤은 태가 다르다며 반응합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 근육을 직접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광배근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혜진이 말을 보탭니다. 보디 프로필 촬영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점을 짚으며 유지어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한혜진은 한 의학기사 내용을 언급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욕 지수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 이 말이 나오자 풍자와 엄지윤은 나래 언니는 운동에 빠져 있다며 웃음으로 봤습니다. 박나래에게는 욕구퀸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박나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가 여기에 다 모여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등 근육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 당시 방송에서는 아무 제동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막도 웃음 톤입니다. 현장 분위기도 가볍습니다. 기사 역시 논란이나 문제 제기보다는 몸매 관리, 운동 근황, 예능 케미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장면은 그냥 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 장면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박나래의 성적인 발언이 새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박나래는 오랫동안 솔직함, 거리낌 없음, 털털함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소재로 삼고 민망할 수 있는 표현도 웃음으로 처리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한두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상파 예능, 케이블, 웹예능, 개인 콘텐츠까지 여러 플랫폼을 거치며 조금씩 확장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준이 점점 느슨해졌다는 점입니다. TV 예능에서는 시간대와 심의라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웹예능, 유튜브로 이동하면서 그 장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성적이더라도 웃기면 통과, 반응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정리. 이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이때부터 성적인 웃음의 강도는 점점 세졌고 표현은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동안은 예능이니까, 캐릭터니까, 의도는 웃음이니까 라는 말로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는 동안 한 가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웃음이고 어디부터가 부담인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계속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한 번은 웃음이 아닌 지점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흐름이 처음 멈춰 섰던 건 웃음의 수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맥락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21년 공개된 웹예능 해인 아래였습니다. 키즈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콘텐츠였고 콘셉트는 동심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방송에서 박나래는 남성 인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고 제작진은 그 장면에 방금 25금 아니에요? 라는 자막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심야 방송도 아니었고 연령 제한이 걸린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1회 방송 내용까지 함께 재조명됩니다. 당시에도 남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발언과 동작이 있었고 이를 웃음 포인트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는 사과문을 올립니다. 과한 연출과 캐릭터 설정을 인정했고 문제가 된 회차는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 여부가 아닙니다. 당시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때도 웃기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이 뒤따랐고 제작진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환경 전체의 판단 미스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웃음이라는 이유로 성인 개그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플랫폼이 바뀌면 그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가? 비교 대상이 자연스럽게 언급됩니다. 성인 개그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신동엽, 그리고 안영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표현은 강하지만 시간대와 대상, 그리고 은유의 선을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이후 박나래는 차필 사과문을 통해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고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는 유지됐고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사건은 정리됐지만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번 사안이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처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능 안에서는 캐릭터라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웹예능에서는 플랫폼 문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능을 벗어난 지점에서 다른 종류의 보도가 등장합니다. 채널 A 뉴스 A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진정서에는 업무 이동 중이던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담겼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매니저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던 박나래가 동승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과 함께 진정인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장면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사용자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노동청은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능도 아니고 설정도 아니며 웃음을 전제로 한 연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네티즌 반응은 더 이상 예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반응은 이번 일을 특정 장면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돼 온 선택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성인 개그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항상 같은 방향의 웃음만 반복해왔다는 인식,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달라져도 표현의 결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 예능의 설정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기준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선, 특히 거부감이 강했던 지점은 수위 자체가 아니라 무감각함이었습니다. 상대의 불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진행, 지적이 나올 때마다 사과로만 정리되고 방식은 유지되는 반복, 웃음이라는 이유로 불쾌함을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 이 흐름 속에서 네티즌 반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더 이상 캐릭터로 보기 어렵다. 웃음으로 소비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화면에서 보고 싶지 않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은 하나입니다. 호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논란을 둘러싼 찬반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설명과 이해의 여지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누적된 인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현재 사건의 중심에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 이어진 당사자들의 공개 발언이 있습니다. 방송 직후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SNS 게시물을 수정해 올립니다. 허위 제보자들은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였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혹, 연예인 주변에서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들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 방송에 출연한 남편은 아내가 특정 신체 질환으로 인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은 건 단 한 차례의 일회성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이득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배신감이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은 2023년부터 해당 인물을 꾸준히 봐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술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의료 행위의 성격, 횟수, 관계의 깊이에 대해 각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방송 이후 해당 인물은 다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편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방송이 개인의 상황을 가십처럼 소비했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A씨의 남편은 박나래와 그룹샤인이 키의 주장에 대해 기범이든 박나래도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정치를 해서 엔터 사장님들과 친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여행도 함께한 박나래는 주사 이모와 사이도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에 담긴 팩트의 범위입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의 시선은 진위 공방 그 자체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됐는지, 왜 사적인 신뢰와 공적 영향력이 섞였는지, 왜 경계가 사전에 관리되지 않았는지, 예능에서의 농담, 웹 콘텐츠에서의 과한 설정, 사적인 영역에서 제기된 주장까지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여론은 하나의 공통점을 짚습니다. 경계를 관리하는 감각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의 형식이나 해명의 길이가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일 장면이 아니라 누적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나래의 성인 개그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택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은유와 거리 조절로 웃음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직접성과 노출로 반응을 끌어오는 방식. 그 선택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능 안에서는 웃음으로 정리됐고 웹 콘텐츠에서는 캐릭터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웃기느냐가 아니라 왜 항상 이 방식이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인 개그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성인 개그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쓰느냐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능의 농담, 웹 콘텐츠의 설정, 그리고 현실 영역의 기록까지 모두 같은 결로 읽히기 시작한 순간 웃음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이제 성인 개그라는 이름으로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배우 선우용녀의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예능에서 선우용녀는 후배 배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다. 하지만 잘 나갈수록 더 낮춰야 한다고. 시간을 지키는 것, 상대의 감정을 깨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이 6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방송 직후 조용히 흘러갔다가 지금 다시 꺼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나 해명 국면을 넘어서 수사, 증언, 그리고 기록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다뤘습니다. 방송에서 제기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이 연예인들에게 주사,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를 의사로 알고 지인들에게 소개받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정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팩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도 의료인도 아니었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확보 대상에는 의약품, 투약장비, 그리고 다수의 유명인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장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연예 뉴스가 아니라 수사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이른바 주사임으로 불린 A씨는 곧바로 침묵을 깨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의 톤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팩트는 없고 가심만 있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이다. 남편과의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깁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다시 몰래카메라를 사용했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자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 처리를 바꿨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12월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고 집으로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충격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시도했었다는 주장도 꺼냅니다. 이 대목에서 여론은 잠시 흔들립니다. 이건 너무 과한 취재 아니냐? 사람 하나 몰아붙이는 그림 같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억울하면 수사로 풀면 되지 왜 SNS냐? 주장만 있고 입증은 없다. 논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이 모든 글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사과도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온 것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 사진,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선택된 거짓과 진실의 사이,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습니다. 왜 지웠을까? 법적 조언받은 거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 싸움 시작이라는 신호 아니냐? 삭제와 상징적인 이미지 하나로 사건은 다시 불이 붙습니다.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A씨 남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박나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박나래가 먼저 찾아왔다. 시상식을 앞두고 살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인 이득도 없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발언이 나옵니다. A씨는 의사 행세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희귀 난치병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손이 강직돼 있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갈라집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지만 박나래 소속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A씨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방문 횟수와 관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일회성은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여기서 누리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나래 쪽으로 이동합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나? 연예인이라는 위치면 더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특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의사인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았을 때 그 파장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론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선우용녀의 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잘 될수록 더 낮춰야 한다는 말. 이 사건이 단순히 주사이모 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잘 나가던 한 연예인이 경계선을 넘은 순간의 기록인지 판단은 이제 수사와 시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론은 더 이상 주사이모 A씨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누리꾼 반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이 바뀝니다.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 그냥 믿기엔 너무 허술하다. 일반인도 병원 갈 때는 면허부터 확인한다. 특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르다. 연예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행동 기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본인만 맞았으면 끝이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루트를 소개한 거 아니냐? 실제로 방송에서는 박나래 외에도 여러 유명인이 A씨와 접점이 있었던 정황이 언급됐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은 몰랐다는 해명보다 관리 부재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잘 나가던 시기에 주변 정리가 느슨해진 거다.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여론이 가장 날카롭게 반응한 지점은 반복 가능성입니다.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제동 없이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의문. 그래서 이 사건은 점점 주사이모 논란이 아니라 박나래 관리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